바깥의 날씨만큼이나 상당히 한기가 드는 월요일 아침 우리나라 개장을 현재 30여 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미증시 폭락했고요. 신흥국 통화가치 급락했고요.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쏟아질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 투매나 이 메뚜기 때 같은 하방 공격은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인위적이고 자기적이고 아주 이 시기를 잘 맞춘 의도적인 공격이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또 한번 정리해 보기로 하죠. 일단은 팩트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기준으로 300포인트가 날아가 버린 금요일장 미국 마감 브리핑입니다. 악재의 합종 연횡이라고 제가 새벽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레이트 로테이션 우리가 참 얘기 많이 했었는데 현실은 어땠다? 투매의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나왔다. 중국 경제지표 부진으로 시작해가지고 터키,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정정불안 여기다 겹치고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그러죠. 눈덩이처럼 굴러가면서 계속 악재가 커지고 있는, 여기다가 이머징 마켓에 투매 나오면서 이게 유럽으로 갔고 그 다음에 월가의 대대적인 위험자산 회피 분위기가 일어났다. 일단 현재 진행형인 것은 맞고요. 과연 시작이 어디고 끝이 어딘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문제는 바로 이 컨테이전, 영화 제목도 있었는데 확산, 전염, 아직까지는 단언하지 말아라. 그렇지만 저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이유는 보시다시피 터키의 리라, 남아프리카 란드화, 아르헨티나 페소, 브라질의 헤알화, 달러 대비 엔화율 급락, 이렇게 해서 5개 지표를 보면 누가 봐도 좀 극단적인 반응이 이미 나와 버린 상황이고, 여기서 추가로 더 진행이 될 것이냐, 계단식으로요, 아니면 지금이 정점일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 물론 개파락 출발을 하겠죠. 근데 과연 지금이 팔 때냐 살 때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주말 동안에는 어떻게 됐느냐. 글로벌 투매 바람이 일요일날 중동에 상륙을 했는데, 중동 증시는 이제 일요일날도 좀 열리죠. 일단 좀 땡겨서 보시면은요, 두바이가 2.2% 하락했고, 이스라엘 텔아비브 지수 먼저 보시면은요 1.49%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이제 중동 같은 경우는 이게 이스라엘 텔아비브 지수인데요. 여기는 일, 월, 화, 수, 목 열리고 금토를 쉬거든요. 일, 월, 화, 수, 목에서 목요일 끝날 때까지 반영이 안 됐다가 이제 일요일날 개장하면서 반영이 된 것인데, 그래도 미국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는 점, 그러니까 주말 지나면서 조금 진정이 되고는 있다는 점, 이런 게 반가운데, 새벽에 시작한 미국 선물 지수 보시면은요, 지금 S&P하고 나스닥 선물 좀 보고 싶은데 혹시 준비가 되나요? 그만큼 빠졌으면 오늘 약간 좀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와줘야 될 텐데, 아시아 증시 이 분위기하고 지금 연동이 되면서 S&P, 나스닥 선물 둘 다 이틀 만에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락을 하면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경우에 한 11포인트, S&P 선물 경우에 4포인트 정도 추가 하락이고요. 지난 금요일날 한 2% 넘게 3% 가까이 하락한 거에 비하면 오늘 데드캣 바운스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이 하락의 기미가 진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가시죠. 여기다 이제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요. HSBC 은행 아시죠? 홍콩 샹하이 뱅크의 약자인데, 이 홍샹은행이라고 업계에서는 부르는데, 여기가 사실 아시아에서 제일 영업 기반이 크긴 하지만은 영국 회사거든요. 이 HSBC에서 뱅크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인출한도 제한 지침을 내려보냈답니다. 5천에서 10,000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9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는 현금 인출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이제 저 구간은 누가 봐도 개인 고객들이 많이 이제 찾을 수 있고, 또 휴대하기에 현실적으로 이제 가장 큰 규모라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기업금융 어음 이런 거 막으면 그때는 다 난리 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의 이런 뱅크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렇게 현금 인출 불가 지침을 내렸다. 전문가 의견 2편 들어볼까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웨드부시 모간증권의 운용본부장. 현재 금융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긴장과 우려. 이머징 마켓에서 온 감기에 전 세계가 같이 걸려버렸다. 또한 연준이 이번 주 FMC에서 100억 달러 추가 양적 완화 축소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이것도 역시 미증시 체력을 허약하게 만들어서 감기에 더 쉽게 걸린 것이라는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규모 기준으로 세계 1위 바이사이드죠. 블랙락에서는요. 이게 연초다 보니까 뭐 금연 다이어트 뭐 이런 결심 뭐 많이 하듯이 지나친 낙관론이 만연한데 이거를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난주 겪었던 시장의 변동성이 바로 올해 전체 연간 증시 예고편이다. 축소판이다. 올해야말로 변동성의 향연이 펼쳐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코스피 보시면 1970까지 단숨에 뛰었다가 곧바로 또 급락을 했고 오늘도 이제 조금 그럴 공산이 일단 크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FOMC를 앞두고 있는 이 풋세력들의 발령기, 손발 맞추기 이런 거라고 지금의 하락을 봤을 때 과연 현실에서 이게 지표로 증명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되긴 되네요. 나는 당신이 FOMC 전후의 한일을 알고 있다. 뭐 이런 제목인데요. FOMC는 턴어라운드다라는 이 재료로서의 가치가 분명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요, 뭐 마켓에서 선수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FOMC 앞두고 증시가 좋았던 적이 있었느냐.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또 억울한 게 추석하고 설날 주간치고 또 증시가 좋았던 적이 있었느냐. 이제 이것까지 하면은 두 명의 시어머니를 케어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FOMC 전에는 연준을 마치 압박이라도 하듯이 아니면 협박하듯이 이 전 세계 하방 공격 세력이 연합해서 시장을 누르고 요것 때문에 연준이 조금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나타내면은 주간 단위로 그때를 저점으로 바로 턴어라운드 했던 이 사례가 많았었죠. 근데 보시다시피요. 여러 이제 자산 클래스의 나스닥, 그 다음에 러셀 2000 지수, 중소형주 위주, 그 다음에 이머징 마켓이 마이너스 3.04,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그 다음이 중국, 그 다음에 중간에 브라질 끼어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FOMC라는 테마를 놓고 벌이는 롱숏 게임, 공매도하고 하방을 왕창 실어놨다가 FOMC 성명서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좋게 나오면 이 시장이 위축된 이 연준 임원들의 심리에 따라서 비둘기파적으로 나오면 그때를 기점으로 바로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민감도에 있어서 이머징 다음에 한국 MSCI 한국 지수가 컸다. EWY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상품 시장하고 외환을 봤을 때는 달러엔, 달러 유로, 그 다음에 WTI, 원유 천연가스 이렇게 투자자산 성격이 강한 인덱스들은 FOMC를 앞둔 주간에는 여지없이 마이너스로 나왔다. 반대로 금하고 은은 플러스로 선방을 했다. 상관관 기회가 수치로 입증은 사실 되고는 있죠.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는 이머징 마켓 통화,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 뭐 이런 데가 지금 이 관역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솔직히 이머징 마켓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은 해외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뭐 이 자산 배분이나 여러 가지 클래스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요. 리서치의 명가라고 할 수 있죠. 캐피탈 이코노믹스에서 5개 그룹으로 이머징 마켓을 그룹핑해 놨는데 한번 살펴보실까요? 먼저 A조에는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가 있는데 얘네들은 정치가 문제다. 현재 경제 불안을 야기한 것도 바로 정부다. 두 번째 B조가 터키, 칠레, 페루, 남아프리카. 한창 크는 시기인데 많이 먹고 많이 뛰어놀아야 되는데 연준 테이퍼에 따라서 투자가 끊기고 성장 둔화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게 가장 성장기의 리스크다. 다음에 C조 헝가리, 루마니아, 유럽 신흥국 신용 버블이 문제다. 뭐 스페인도 그리스도 다 이런 걸로 환란이 왔었죠. 유럽 신흥국의 공통된 문제가 바로 신용 버블이다. 그 다음에가 이제 브릭스 D조 성장통 그동안 이제 고성장의 후유증이 구조개혁이라는 내부 문제를 불러온 상황이고 여기다가 그동안에 고성장하면서 분명히 혜택을 받은 권력과 세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역학관계가 이제 정권 교체에 따라서 복잡하게 얽히는 그런 거죠. 바로 중국이요. 그 다음에 이제 2조 엑셀런트하다고 저는 이니셜을 해석하고 싶어요. 물론 이제 주관적으로. 그나마 이제 이머징 중에서 경제 전망이 밝은 나라들이 한국, 필리핀, 멕시코인데 여기는 좀 따로 떼어놓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자,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 보시죠. 한때 우리 코스피 지수하고 역동조화로 움직였었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누가 봐도 안전자산 선호, 주식에서 돈이 빠져나오면서 채권으로 돈이 들어갔고
금리는 하락을 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게 DXY, 달러 인덱스잖아요. ADXY 들어보셨죠? 아시아 달러 인덱스라는 이름이고요. 주로 이제 달러화에 대한 아시아 주요국 통화 바스켓의 상대적 가치를 표시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달러 인덱스는 엔화도 들어가 있고 유로화도 들어가 있고 이런데 이거는 아시아가 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ADXY, 달러화에 대한 아시아 주요국 통화 바스켓의 상대적 가치를 표시하는 지수입니다. 브레이크다운 보면은요, 위안화가 38.16% 들어가 있고, 원화가 12.98%, 싱가포르 달러가 11.07%, 홍콩 달러가 9.22%인데, ADXY는 보시다시피 0.13% 정도 이제 하락하면서, 앞에서 보신 무슨 신흥국 여러 국가들 있잖아요. 이런 데하고 다르게 중국, 한국, 싱가포르, 홍콩 같은 그래도 비교적 성장률이 높고 안정적인 나라의 통화 가치는 달러 대비해서 크게 하락을 하지 않았고, 그동안에 이제 동조화를 보면 코스피하고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되긴 하지만은 지금 코스피를 보면 누가 봐도 좀 과다하게 과민 반응을 좀 보이는 경향이 없지 않다. 하지만 이 ADXY의 하락 추세는 물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오늘 아침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파생상품 관련 이제 지수를 보시겠는데요. 공포지수, 빅스지수는 잘 아시죠? 근데 이제 이거보다 좀 한 수 위에 있는 바로 SQ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좀 극단적 리스크를 해지하는 상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페테일급, 그러니까 블랙스완급의 이 극단적 위험에 대한 이 회피 목적으로 해지하는 이런 옵션 상품 가격인데, 보시면은 131.61이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130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페테일 리스크의 확률이 두 자리로 넘어가는 게 바로 130선이거든요. 근데 지금 131까지 와 있긴 한데요. 이 추세를 보시면은 130선 넘어간 지는 조금 됐고요. 오히려 지난주에 화수목에 올라갔다가 금요일날은 급락을 했거든요. 얼마나? 3% 정도. 미리 올랐다 미리 떨어져 버렸다는 거죠. 이제 이거를 공포지수하고 놓고 보면은 지금까지는 항상 동행을 합니다. 이 표에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공포지수하고 SQ지수는 이제 동행 추세가 강한데, 오늘만큼은 공포지수가 한 40% 넘게 날아가 버린 상황에서도 SQ지수는 오히려 약간의 좀 하락을 보이면서 미리 공포감을 반영했다가 이때는 누가 봐도 좀 이렇게 하락했을 때는 우리가 좀 체리 피킹이 맞을 수도 있다. 이런 투심이 더 컸다는 게 이제 SQ지수에서 확인이 가능하죠. 이러저러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개장은 굉장히 추운 날씨에 문을 열었을 때 우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요. MSCI 한국지수 금요일장 마감 상황 보시죠. 물론 금요일날 외국인 대량 매도세를 후반영한 차원도 있습니다만은 2.88% 하락하면서 지난주 이제 금요일 아침에 말씀드린 목요일 지수가 60 깨고 내려왔었죠. 그때부터도 좀 불길했는데 추가 하락하면서 57.64. 물론 이거는 금요일하고 월요일은 항상 후반영하기 때문에 이거를 당장 오늘 코스피 지수의 마감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MSCI 한국 지수를 통해서 본 외국인들의 투심은 코스피 1800점 이제 이런 눈높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차별화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 달러원 환율 상승이나 달러 대비 엔화 환율 하락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건질 것도 없지 않다고 보거든요. 오늘 하루를 일단 잘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런 여러 가지 리스크에다가 설 주간 증시라는 걸 생각하면은 이성적으로는 지금이 팔 때가 아니라 오히려 살 때라는 생각을 하지만 시장 주변 환경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의 김희욱이었습니다.